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 속살 3권 4권 곧 나올 것 같은데요. 벌써 네. 예약 판매 들어갔죠? 네, 어제부터 예약 판매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진짜 좀 민망하고 송구스러운데 뭘요? 제 공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좀 귀중한 시간 내서 브리핑 들어주시는 분들께 죄송한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 속살 3권 4권 예약 판매가 시작됐고요. 네. 주요 서점 온라인 사이트에서 예약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3권은 지금 다 인쇄가 끝이 났고요. 사실 4권을 아직 찍고 있는 중이어서 그렇군요. 2권 모두 동시에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예약 판매를 걸어놨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4권 인쇄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주문을 하시면 화요일인 11일부터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일은 홍보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개똥 철학이 있는데 제 이름이 걸린 책을 면구스러움을 무릅쓰고 홍보를 드리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민중의 소리를 위해서 또 그 수익금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민중의 소리라는 작고 가난한 언론사 구성원이고요. 저를 받아준 이 조직에 제 개인적으로 매우 큰 감사와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여기가 한 50명 정도 구성원이 되는데요. 네. 이 공동체가 20년을 버텨왔습니다. 올해가 저희 민중의 소리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조직이. 저야 여기 들어온 지 6년밖에 안 됐지만 그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무려 20년 동안 잘 버텨준 후배들에게 뜨거운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내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어려운 회사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책이고요. 이것도 참 민망한 이야기인데 책이 팔린다고 제가 받는 인세 같은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앞으로도 이 방송에서 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여러 번 부탁을 드릴 텐데 그 이야기를 드리기가 제가 너무 면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좋은 후배들과 동료들의 헌신과 봉사로 이 회사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최소한 최저임금법은 위반하지 않는 사업장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회사의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이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더 잘 버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많이 부족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굉장히 부족하고 또 부족한 점이 많은 회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늘 그랬듯이 어려울 때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제 공부는 멈추고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저도 좀 한마디 하자면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공기업 또 대기업의 임원분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완배 기자의 경제 속살 책을 다 사봤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1, 2권인데 한국 재벌 흑역사도 다 써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간단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냥 민중의 소리 도와준다고 이완배 도와준다고 책 사시는 차원으로 사실진 몰라도 이 책 읽어보면은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지식과 또 지성과 교양을 또 쌓게 된다는 점, 그런 점을 제가 보장합니다. 죽기 전에 이거 경제 속살 읽지도 않고 죽으면은 썩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굴이 빨개져서 멈춰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자, 제가 좀 더 팔겠습니다. 경제 속살 지금 인터넷 서점 아시죠? 예스24, 알라딘, 그리고 교보문고 이런 데 가셔가지고 경제 속살 3, 4권 그 2권을 한꺼번에 살 수도 있어요. 3권만 사실 수 있고 4권만 사실 수도 있는데 3, 4권 함께 사셔서 구매하시고요. 또 내가 현장에서 직접 이완배 기자 사인 받고 책을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 이제 곧 전국 투어를 다시 이제 시작할 텐데 그때 또 여러분들 많이 들러주시면은 바로 이완배 기자의 사인과 함께 책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봄에 경제 속살 하나 건집시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책 홍보 끝내고 오늘 본론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제가 어제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이런 상명하복 문화와 창의성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드릴 브리핑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 군림하는 것과 창의적인 것은
결코 본질적으로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군림하고 있으면 그 조직은 절대 창의적이 되지 못합니다. 이 창의성의 핵심은 밑에 사람들이 상사에게 아닙니다, 노라고 답할 수 있는 문화냐 아니냐에서 결판이 납니다. 부하가 상사에게 노라고 답할 수 있는 조직은 리더가 군림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이건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윗사람한테 아닙니다라고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어야 창의성이 살아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선배를 뭘로 보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면 저는 정색을 하고 답해요. 뭘로 보긴 뭘로 봐요. 나하고 똑같은 자주적 인격을 가진 평등한 사람으로 보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하면 그 선배는 야, 내가 선배인데 어쩌라는 겁니까? 선배를 뭘로 보고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내가 선배니까 내 말을 따라라 라는 굴림의 자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정말로 극도로 혐오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창회 같은 데 잘 안 나가거든요. 학교 1, 2년 먼저 다니는 게 벼슬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굴림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애비애미도 없냐 이런 말도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이거 서양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미국 사람 불러놓고 Don't you have father and mother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예 못 알아듣습니다. 아버지 예. 어머니 당연히 계시죠.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의미는 너는 정말로 아버님과 어머님이 안 계시니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연장자니까 내 말을 따라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이를 이용한 심각한 굴림의 문화죠.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존중해야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소중한 자주적 인격 체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도 존중하고 나이가 어린 분들도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나이로 군림하는 문화는 사람의 생각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경영학 교과서나 리더십을 연구하는 문건에 정말로 너무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굴림의 문화를 없애고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요. 문제는 이게 왜 현실에서 안 되느냐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가을에 삼성이 만들었던 갤럭시 노트 7이라는 스마트폰에서 폭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삼성이 버티고 버티다가 갤럭시 노트 7의 생산을 중단합니다. 근데 이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15일째 한국일보, 이것도 무려 일면에 났습니다. 일면 기사 제목이 삼성의 반성문, 조직문화 몽땅 다 바꾸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삼성이 당시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를 계기로 뼈저린 반성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성의 요지는 경직된 조직 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소통하는 조직 문화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기사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한 직원은 제대로 읽지도 않은 감을 따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내놓으니 사고가 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며 막무가내식 지시와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뜯어 고치지 않는 한 갤럭시 노트 7 사태는 언제든지 재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갤럭시 노트 7 단종 결정 이후 삼성전자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가장 뜨거운 논란은 소통 부족과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다. 시대에 맞지 않는 상하간, 부서 간 소통의 단절이 삼성의 암이 되고 있는 조직 문화를 몽땅 다 바꿔야 한다는 게 반성론의 골자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갤럭시 노트 7 사태는 밑에서 노우라고 말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의 이런 반성이 웃기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사태가 벌어진 게 2016년 9월의 일이고 지금 한국일보 일면 기사는 한 달 뒤 10월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정확하게 2년 전인 2014년 9월 헤럴드 경제 기사를 보면 관리의 삼성, 소통의 삼성으로 변신 중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에 보면 삼성은 빈틈없는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한 관리의 삼성에서 구성원 간 브레인스토밍과 자유토론을 통해 창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삼성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사태가 나기 2년 전에 삼성은 이미 상명하복식 문화를 없애고 소통의 삼성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2년 전에요. 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5년에도 똑같은 기사가 여러 건 나옵니다. 2015년 5월 전자신문의 기사 제목은 이재용식 소통, 실용의 영삼성, 조직 문화가 바뀐다였어요. 기사에 보면 내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성과를 내고 있다. 의사결정 구조를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꿔 무한경쟁 시대를 헤쳐나갈 방안을 더 많이 모색하자는 의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도 지금 2015년에 삼성은 이미 상명하복 문화를 없앴다는 겁니다. 같은 해 10월 한국경제신문도요. 대한민국 대표기업 문화 조직 인사 다 바꾸는 삼성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네. 이 기사에 보면 삼성은 조직뿐 아니라 문화와 인사까지도 다 바꿨다는 겁니다. 그해 12월에 동아일보를 보면 삼성전자 땡땡땡님 수평적 호칭 사용 직급 체계 7에서 4단계 단순화 이런 기사를 내요. 이 기사를 보면 삼성이 직급 체계를 바꾸고 호칭도 부장님 이렇게 안 부르고 이완배님, 김용민님 이런 식으로 부르도록 자율적으로 바꿨고 문화도 상명하복에서 수평문화로 다 바꿨습니다. 갤럭시 노트 사태가 2016년 9월에 났는데 그해 3월에도요. 매일경제를 보면 탈권위 이재용 부회장 스타일 관료적 삼성 조직문화 바꾼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해 6월 조선일보 기사에도 이재용의 뉴 삼성 권위를 집어던져라 혁신이 박동하게 하라 이재용의 조직문화 혁신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일간지들이 2년 동안 삼성이 권위주의와 결별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다고요. 그런데 2016년 9월에 갤럭시 7 폭발 사태가 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취재 결과 내부 구성원들은 막무가내식 지시와 상명하복식 조직문화 때문에 이 사태가 났다고 고백을 하죠. 네. 2년 내내 수평적 조직문화로 바꾼다고 난리를 친 건 뭘 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2년 내내 바뀌었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을까요? 문제의 핵심을 봐야 됩니다. 이유는 리더가 왕이기 때문인 겁니다. 리더가 3세 세습하는 조선시대 왕조의 왕인데 어떻게 조직 문화가 수평적이고 창의적으로 바뀌겠냐고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제일 강조하던 게 창조성, 창의성 이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출발이 1993년 이건희 회장의 그 유명한 뉴삼성 선언 혹은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합니다. 네. 요때 이제 그 유명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가 요때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창의적으로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건 같은 게 나는 겁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이건희 회장이 뉴 삼성 선언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해요. 그리고 200여 명의 삼성 고위 임직원을 모아놓고 거창하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 삼성의 2인자로 불렸던 이수빈 비서실장이 이건희 회장 이야기에 살짝 반대의 발언을 합니다. 회장님,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정도의 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자기 말에 반발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이건희 회장이 앞에 놓여있던 티스푼을 들고 강속구로 이수빈 회장한테 집어 던진 겁니다. 그래요? 예. 오. 이 당시 회의에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 나중에 그 녹음 파일을 들은 사람들 이야기가 티스푼이 부딪히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찻잔을 내던진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뭐 설마 뭐 얼굴에 맞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요. 예. 어쨌든 임원회의에서 회장이 한마디를 했는데 2인자가 반론을 제기했다고 앞에서 스푼을 박살날 정도로 던져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왜 이건희 회장이 평생 창의성, 창조성을 노래를 불렀는데 조직이 안 바뀌었을까요? 반론을 제기했다고 리더가 열받아서 스푼을 집어 던지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회장님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고 지시하셨으므로 뭔가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이 고작 바꾼 게 출퇴근 시간을 바꿨습니다. 네, 한국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7시 출근, 4시 퇴근이라는 걸 시작한 겁니다. 네.
진짜 황당한 뻘짓을 한 거죠. 예? 이 노동자들이 7시에 출근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4시에 퇴근이 되냐고요. 4시에 퇴근 이후에 6시에 다른 회사 사람들도 만나야 될 일이 있는데요. 네. 이 황당한 뻘짓이 바로 모든 것을 바꾸라는 이건희 회장의 명령에 따라서 창의적인 조직이랍시고 바꾼 삼성이 내놓은 작품이었다고요. 이거 회장이 지시를 했으니까 바꾸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다가 한 10년쯤 뒤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제도가요. 황당한 짓을 하는 거죠. 박근혜가 대선 후보 때부터 창조경제 한다고 떠들었죠. 집권 4년 내내 창조경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연히 안 됐죠. 왜 안 됐겠습니까? 박근혜가 재벌 총수들 불러 모아놓고 창조경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재벌 총수들이 고개를 팍 쳐박고 대통령 하는 말을 다 수첩에 깨알같이 적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누가 적자 생존이다 이렇게 적었던데, 그러니까 잘 적어야 받아 살아남는다 이거죠. 예. 이러니까 창조 경제가 안 되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입으로만 창조하는데 실제로 밑에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받아 적으면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네. 창의성을 가로막는 문제의 핵심 원인은 단언컨대 리더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경영 컨설턴트 피터 언도드 박사의 책 퍼스트 무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조직은 이렇게 경직됐어? 라고 투덜대는 리더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그 이유는 10중 8구 바로 그 말을 하는 당신 때문이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삼성이 창의적이지 못한 이유는 이건희, 이재용 때문인 겁니다. 한국 재벌이 창의적이지 못한 이유는 재벌 총수가 군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때 창조 경제가 안 된 이유는 박근혜가 군림했기 때문이라고요. 이 찬란한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리더들의 군림,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참 안타깝죠. 검찰 총수가 아직도 쌍칠년대 검사 동일체 원칙을 꽉 부여잡고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군림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리더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많이 슬프더라고요. 부디 창의성의 시대에 이 사회가 리더들의 군림하는 문화를 제발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검찰 조직은, 아니 이게 검찰뿐 아니고요.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인데 누구도 군림하지 않고 누구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됩니다. 검사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직이 잘 되려면 검찰총장이 명령했다고 밤송이를 까는 게 아니고 총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부하 검사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이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창의성의 시대에 매우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부디 이 사회의 리더들이 제발 좀 군림하지 않는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어제에 이어서 상명하복과 복종 문화 그리고 창의성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